옷 이거 왜 없어졌지? 이지혁은 병원 앱 화면을 3번이나 내려 새로 고침했는데요.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 옆에 붙어있던 긴급 적합 가능 표시가 오늘은 깔끔하게, 아니 너무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요. 병원 시스템에서 자기 이름 옆에 붙어있던 긴급 적합 가능 표시가 사라진 게 단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손뗀 흔적이라는 걸요. 이지혁은 늘 그렇듯이 내가 예민한가? 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민함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숨이 가빠졌다가 괜찮아졌다가를 반복하는데 그 리듬이 이상하게 불규칙했습니다. 그 불규칙함이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고장 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마음이 더 빨리 무너져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가족이 아니라 지은호였어요. 이지혁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왜 지금 그 애가 떠오르냐고요? 예전에 지은호가 진심을 꺼냈을 때 이지혁은 그걸 정면에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감당 못해라는 이유가 제일 컸는데요. 지금은 그 감당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야 감당이라도 하지라는 현실이 이지혁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다시 발이 굳었습니다. 한우진의 수치가 흔들렸고 담당이가 말하는 고비라는 단어가 지은호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지은호에게 한우진은 아픈 사람이기 전에 끊어진 반쪽이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였고 고등학교 친구였고 결국 지은호가 간을 내어준 사람이죠. 이 사실은 이미 방송에서 확정된 설정이고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붙잡아야 했는데요. 거부 반응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 말이 갑자기 너무 잔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지은호는 너무 크게 배워버렸거든요. 지은호는 한우진 병실 문 앞에서 한참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웃어야 했고 괜찮은 척해야 했고 버티자라는 말을 또 해야 했습니다. 한우진이 눈을 반쯤 뜨고 지은호를 보며 아주 작게 미소를 지으려 했는데요. 그게 지은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고 손을 꽉 잡아줬어요. 우진아, 지금은 너만 생각해. 다른 생각하지 마. 말은 단순했는데요. 지은호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요. 문장은 짧았는데 기가 막히게 아팠습니다. 이식 대기표 지금 손 탔습니다. 이지혁도 포함입니다. 지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 탔다는 말은 의료진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누가 봐도 누군가의 욕심이 끼어든 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은호는 이미 그런 공기를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한우진의 간이식 과정에서도 조용히 해야 한다 절차는 알아서.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 같은 말들이 공기처럼 떠돌았거든요. 그때 지은호는 모른 척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생명 앞에서도 돈이 움직이면 사람이 바뀐다는 걸요. 지은호는 병실 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은 지금 당장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지은호가 떠나면 버텨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지혁도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가 흔들린 건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이지혁이 무섭다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이미 지켜야 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지은호는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은호다운 방식으로요. 둘 중 하나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지키려고 몸을 갈아넣는 선택입니다. 지은호는 간호사에게 한우진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정순이에게는 잠깐 처리할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호를 바라봤는데요. 지은호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그 웃음이 자기 얼굴에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가 흔들리는 걸 누구보다 빨리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밝게 웃는 얼굴을 잘 쓰는데요. 그 웃음은 애교가 아니라 방어일 때가 많았습니다. 양가 집안 반대로 헤어진 뒤로 이수빈은 괜찮아라는 말을 연습처럼 붙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박성재가 다시 연락했을 때 이수빈은 웃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하면 또 아플까 봐요. 그래도 이수빈은 결국 나왔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게 포기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자마자 숨을 고르고 말했는데요. 긴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론만 꺼냈어요. 수빈아, 이번엔 내가 도망 안 갈게. 대신 나 지금 친구가 위험해. 이수빈은 그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수빈은 감이 빠릅니다. 특히 박성재가 사랑 얘기보다 친구를 먼저 꺼낼 때는 보통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빈은 순간 서운했다가 그 서운함을 바로 접었습니다. 박성재가 진짜 무너질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그 표정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야? 이지혁 오빠. 박성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수빈은 그 짧은 끄덕임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이 아프면 이상철과 김다정도 흔들릴 거고 이지환도 예민해질 거고 집안 전체가 숨기는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이수빈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각 박진석은 고성희 앞에서 여전히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지금 꺼내지 않고 더 웃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죠.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티가 났습니다. 고성희는 권력 욕심이 강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 감정을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자기 표정이 무너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박진석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의 완벽함을 살살 긋습니다. 눈치 못 챈 척 아주 천천히요. 고성희는 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박영나가 어디까지 듣고 있는지, 박성재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병원 쪽 줄이 정말 안전한지요. 고성희는 그날도 박영나 방을 지나가다가 멈칫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고성희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박영나가 조용해질수록 불안합니다. 박영나가 자기 세계를 가지려 할수록 고성희는 그걸 빼앗고 싶어지거든요. 지은호는 병원 밖으로 나가기 직전 한우진 병실 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한우진은 지금 지은호가 없으면 더 불안해질 사람이고 지은호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 휴대폰에는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나와요. 병원 주차장 3번 기둥. 지은호는 이 문장이 너무 구체적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는데요.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지은호는 늘 누군가를 지키려고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지은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낯설었고 말투는 단정했는데요. 단정한 말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박진석 회장님 쪽에서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멈췄습니다. 박진석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요. 지은호는 침을 삼키고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해야 하죠? 남자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찔렀습니다. 이지혁 씨 20건 누가 손 뗐는지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줄이 한우진 씨 건과도 겹칩니다. 지은호의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한우진과 이지혁. 둘이 같은 줄이라는 말은 둘의 생명이 동시에 누군가의 계산표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지은호는 이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억지로 차분하게 물었어요. 박진석 회장님은 고성애 씨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죠? 남자는 아주 잠깐 표정을 바꾸었는데요. 그 짧은 순간이 답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증거를 들이밀기 직전까지 연기하십니다. 고성애 씨가 더 움직일수록 더 확실해지니까요.
문제는 그 사이에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한우진일 수도 있고 이지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지은호 자신일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는데요.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 목소리는 낮았고 무척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은호야, 나 지금 너한테만은 말하고 싶어.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배, 말해요. 이지혁은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나 기다리다 죽는 거 생각보다 무섭더라.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그대로 찢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병실 문이 떠올랐고 의사가 말한 고비가 떠올랐고 이지혁의 숨찬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지은호는 울음이 올라오는 걸 누르면서도 이번엔 회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배, 그 말 나한텐 하지 말아요. 선배는 지금 살아야 해요. 무섭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요. 포기한 것처럼 말하면 나 진짜 화나요. 지은호가 화를 낸 건 사실 이지혁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만드는 판 때문이었고 누군가의 욕심이 생명을 흔드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구조가 너무 싫어서 결국 이지혁에게라도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지은호는 다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대신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가 알고 있는 것 중 이식 과정에서 이상했던 점을 정리해 주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회장님은 그 작은 것들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무서운 이유는 박진석이 단지 잔인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요. 끝내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미끼로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은호는 다시 병원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이번엔 진짜로 안 돼. 그런데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누군가 급하게 말하는 소리였는데요. 이지혁 환자 건 보류 처리 윗선에서 내려온 거래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윗선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단어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세계에서만 나오거든요. 지은호는 발끝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박성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호, 지금부터가 진짜야. 아버지가 증거 들이밀기 직전까지 고성이가 더 움직일 거야. 그 움직임에 이지혁 이름이 걸리면 다 같이 빨려 들어가. 지은호는 메시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 병실 문을 바라봤고 이지혁의 이름을 떠올렸고 박진석의 봉투를 떠올렸고 고성희의 미소를 떠올렸고 박영나의 조용한 눈빛과 이지환의 참는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와 이수빈의 재회까지요. 다들 사랑을 지키려는 순간에 누군가는 그 사랑을 약점으로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판 위에 올리는 자들과 그 판을 뒤엎으려는 자들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싸움 한가운데에서 결국 또 선택해야 할 겁니다. 한우진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이지혁을 혼자 두지 않는 선택을요. 그 선택이 가능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늘 불가능한 걸 하려고 버텨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병실 쪽에서 다시 호출이 들렸습니다. 지은호 보호자분. 지은호는 뛰어가면서도 마음 한쪽이 싸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보류 버튼을 누르고 있고 누군가는 증거 봉투를 닫았다 열었다 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다시 잡으려 하고 누군가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이지혁에게 들어갈 심장, 누가 결정하느냐.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한우진이 아주 미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은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나 아직 여기 있어. 지은호는 웃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손은 아까보다 더 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밖 복도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닥을 빠르게 스치는 발소리, 짧게 끊기는 무전, 누군가가 보류 처리를 다시 확인하는 말까지요. 지은호는 그 소리만으로도 몸이 먼저 경직됐습니다. 이건 우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예감이 점점 현실로 굳어갔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병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 잠깐 섰습니다. 일부러 가까이 가지는 않았는데요. 가까이 가면 보호자분이라는 호칭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지은호는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귀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린 말이 지은호를 얼려버렸습니다. 이 지역 환자 건 지금 상태로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윗선 그 단어는 병원에서 흔히 쓰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장기 이식과 엮이면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지은호는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우진의 간이식 과정에서도 지은호가 가장 싫었던 말이 윗선이었거든요. 누구의 생명이 누구의 한마디에 눌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만난 검은 코트 남자였는데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증거 들이밀기 직전입니다. 고성희가 오늘 밤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당장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더 다정하게 굴었죠.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들키는 순간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가 완전히 안심한 상태에서 고성의 스스로 손이 묻은 행동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방식은 늘 그래요. 상대가 자멸하게 둔 뒤 딱 한 번에 끝냅니다. 박진석이 준비한 증거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세 겹으로 쌓여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 전산 로그였습니다. 이식 대기 리스트는 손대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권한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빌려주는 고리를 끊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계정으로 어떤 항목을 열람하고 수정했는지 아주 촘촘하게 뽑아두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보류라는 단어가 찍힌 시간대가 있었고요. 그 시간대와 딱 겹치는 순간 고성희가 전화를 걸었던 통화 기록도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로그와 통화 기록이 겹치면 우연이라고 우기기 힘들죠.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직접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주변에 있는 손을 찾았는데요. 작은 협력업체, 자문비, 행사비, 컨설팅비 같은 이름으로 쪼개져 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정당한 지출처럼 보이지만 날짜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 지역 건이 보류로 바뀐 날, 한우진의 검사 수치가 흔들리며 담당 라인이 바뀐 날, 그리고 고성희가 외부 번호로 통화한 날. 돈이 그 일정표를 따라 움직였어요. 박진석은 이런 걸 보면 확신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스템을 움직였다고요. 세 번째가 가장 치명적이었는데요.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직접 결정적인 말을 절대 안 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 웃음이 오가는 자리, 남편이 너무 다정한 척 굴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이요. 박진석은 그 순간 고성희가 통화한 내용을 합법적인 절차선에서 확보해 두었고 박진석은 이런 걸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말한 아주 짧은 문장을 저장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 거는 묶어둬요. 다른 건부터 처리해요. 이 말이 왜 치명적이냐고요. 그 사람이 이지혁일 가능성이 높았고 다른 건에는 한우진의 라인도 포함될 수 있었거든요. 박진석의 증거는 단순히 고성희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성희가 생명과 연결된 판을 건드렸다는 걸 입증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복수의 목적이 가정 내 치정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훨씬 큰 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지금도 고성희에게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더 다정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요. 고성희는 그 부드러움에 잠깐 안도하지만
안도하는 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왜냐면 박진석이 원래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안심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표정을 보고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좋아, 지금이야라고요. 지은호가 가장 답답한 건 이 부분이었는데요. 윗선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분노해도 방향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파고든 윗선의 실체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병원 자체가 아니라 병원 위에 얹힌 재단 라인이었어요. 병원은 늘 기부와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은 어느 순간 말 한마디를 낳습니다. 박진석은 그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박진석이 확인한 윗선은 병원장보다 위에 있는 재단 이사회 라인의 실무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환자 안전 절차 재점검 같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권을 묶어두고 판을 유리하게 재배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 고성희였냐, 박진석이었냐, 여기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데요. 고성희는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나를 핑계로 안전보호 언론 같은 단어를 흘렸습니다. 박영나 스토커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여론은 남아있고 고성희는 그 여론을 무기로 쓰는데 능한 사람이죠. 괜히 시끄러워지면 병원도 곤란해질 수 있다 같은 식의 압박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던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윗선은 그 말을 듣고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으로 이지혁 건을 묶어버렸고요. 이지혁은 조용히 사라지는 타입의 환자가 아니니까요. 기업 대표가 갑자기 쓰러지면 기사도 나고 소문도 납니다. 고성희는 그 소문이 어디로 튈지 계산했을 겁니다. 반대로 박진석은 윗선을 움직여서 막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두고 잡는 쪽이었습니다. 이게 박진석다운 잔인함이자 정확함인데요. 윗선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증거가 됩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당장 들이밀지 않았던 이유는 고성희만 잡아선 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박진석은 윗선까지 포함된 줄을 통째로 끊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의 보류는 고성희가 이겼다가 아니라 박진석이 덫을 완성했다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고성희는 그걸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과감해지거든요.